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국이 미국 접경 국가를 우회해 자국의 금속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멕시코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가 현지 시간 17일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원화의 실질 가치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통화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되면서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8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이 중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1% 이상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날은 엔비디아가 3.9%가량 급락한 가운데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영국계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은 약 12%, 그리고 AMD는 5.7%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증시가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까지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이 전체 종목 중에서 약 10%가량이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요. 이 중에 4분의 3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이른바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1% 이상 낙폭을 보이면서 2,600선이 무너진 코스피. 오늘 다행히도 다시 2,600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1.3%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2,618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었죠. 오늘은 반대의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1.84% 강하게 출발해주고 있고요. 848선 지나서 850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던 이 코스닥 시장, 오늘은 기관에 더불어서 외국인까지 이 매수세에 가담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76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네, 현재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우리 시장.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가 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산업부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날 협약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된 부지 일부가 개발 규제에서 해제가 되면서 사업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는 이 해당 산업단지 내 첫 공장을 2030년 말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도체 섹터,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빠져서 많이들 놀라셨을 건데요. 뭐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는 있는데 좀 빠진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깼다는 거는 미국 시장이 아직은 정신을 안 차리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갈 거예요.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날 공개 방송할 때 얘기한 겁니다. 길어야 한 2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죠. 조정을 받게 되면 길어야 다음 주고 짧으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만 적당히는 일주일.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바로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을 원래는 미국장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냥 꿀점을 친 거예요. 이거는 뭘 뭐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어제 미국장이 거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전략 드리는 건 매번 똑같아요. 물려도 IT에 물리고 조정받으면 IT를 사야 되고 IT를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거다.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미끄러졌는데 좋은 모양이 아니었어요. 미끄러졌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해야 되지만 오늘 IT주들이 무지하게 강하네요. 그렇죠? PSK 홀딩스 날라다니고요. STI도 날라다니고요. 지금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HBM 관련주 뭐 등등 싹 다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강하고요, HBM 강하고요, 로봇주들도 강하고요, 전력 설비도 강하고, 전선주 강하고, 알루미늄 강하고, 구리 강하고, 기타 등등 다 강합니다. 오늘 빠지는 거 하나, 금리 인상 수혜주만 빠져요. 저축은행 관련주 있죠, 뭐 푸른 저축은행 이런 애들만 빠지고 웬만한 애들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굉장히 강한데 자 일단 미국 시장. 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안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이거 저점 깨는 게 안 좋거든요. 자, 일단 다우존스는 원래부터 깼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어제는 추가적으로 안 빠졌죠. 장중에 플러스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빠졌기 때문에 안 빠진 거예요. 이거 일단은 좋은 부분. 자, 나스닥은 빠졌어요. 왜 빠졌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는데 빠지는 핑계를 들어보니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분명히 올해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올해 해야지, 그렇죠? 근데 내년 3월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이에요, 설. 내년 3월 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선이 있는데 설마 내년에 할까? 일단 말은 또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차피 계속 말 왔다 갔다 해요. 금리 인하 내년 3월에 한다, 아니다. 2025년도에 한다, 아니다. 2026년도 할 거다. 뭐 그러다가 아니다, 다시 다음 달 할 거다, 아니다, 2030년도 할 거다. 계속 말은 바뀌니까 거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거기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어제 ASMR 그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는 거지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에도 속을 필요도 없고요. 일단 오늘 이제 18일 날 TSMC 실적 발표를 합니다. 좋게 나와요. 좋게 나오는데 그냥 좋게 나오면 안 되고요. 예상보다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수준을 더 넘어서야지만 일단 호재가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거지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주식시장은 기대보다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미리 반응하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이 아닌가 좀 싶은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은 모양이 안 좋아요. 이거는 대놓고 안 좋습니다. 이거 뭐 좋은 모양이 뭐겠어요? 이 모양은 더 빠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오늘 미국 장은 TSMC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미국 장이 오늘 반등 나오겠구나. 우리나라 장을 보면 그게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미국 장한테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더 내려갈 거야. 난 말을 안 듣겠어. 라는 모양이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이. S&P 500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ASMR 실적 부진. 그거 속지 말라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기사를 써놔가지고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고 거기다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갔다. 내년에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가 원래는 반도체주한테는 호재였는데 금리 인하하는 게 호재였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한대잖아요 지금. 그러면 악재가 뜬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가 떠버린 다음에 거기다 미중 무역 갈등 얘기까지도 떠버리니까 떨어진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건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아침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코스피 1.4%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1.9%는 올라가고요. 말이나 됩니까? 지금 미국 시장만 보면은 지금 벌써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얘기다. 거기다가 지금 실적도 부진하다. 반도체 실적 지금 예상보다 그렇지 않다.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아닌 것 같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그렇게 썼어요. 다들. 미국의 기사가. 그러니까 미국 기사 그렇게 떴기 때문에 그 얘기만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2천 깨져야 돼요. 그러면. 미국 시장 그러면 나락으로 가고 우리나라 시장 2천 깨져 내려가야지. 오늘 다들 하한가 가야지. 왜 올라갑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단 미국에서 나온 거는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제가 아까 해석을 해드렸죠. 그렇지 않다. ASML도 실적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TSMC도 실적이 좋은 거고 금리 인하 내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정책을 이제 남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카드서부터 해갖고 돈을 열심히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얘기들 나와주면서 이제 또다시 금리 인하 또 언제 한다 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분명히 바뀐다. 그리고 오늘 TSMC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오늘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몰라요, 저도. TSMC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얼마나 더 좋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얼마나 더 어닝 서프라이즈 할지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시장이 근데 그러고 나서도 시장 기사가 그거를 호재로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상투를 쳤으니까 다음부터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쓸 건지 그거는 이제 기사 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 말고 미국 기사가 그렇게 나올지는 미국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봐서는 좋은 얘기를 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미국 기자들이 좋은 기사 쓸 것 같고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다고 오늘 어제 미국 시장 그렇게 떨어지고 안 좋은 악재는 지금 3대 악재가 떨어졌는데 코스닥이 2%나 올라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TSMC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 제가 지금은 그래도 미국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를 2주로 다음 주까지 봅니다. 지금 다음 주로 보는데 오늘 만약에 TSMC 호재와 내일 이제 미국은 옵션 만기거든요. 그때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아니다. 금리 인하 내년은 웃기고 있다. 내년이 아니고 6월 달에 할 거다. 뭐 잘하면 5월 달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나스닥이 급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시고 어쨌든 간에 조정받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조정받고 올라가든 여기서 올려치든 결국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니까 그래서 뭐에 물려라? IT에 물려라. IT에 물리면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의 모양은 안 좋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좋은 양봉이 뜨고 있으니까 IT 잘 갖고 있으세요. IT 잘 갖고 있으면 TSMC가 됐든 인텔이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그리고 메타가 라마3 그거를 다음 주에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뭐 기사들은 나왔다가 지금 다 숨겨놨던데 보니까 왜 숨겼을까? 어쨌든 라마3 요거 뭐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발표가 되면은 또 성능이 또 무지하게 좋으면 또 인공지능 반도체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질비합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엄청 강하네요. YIK도 막 날아다니고 하여튼 반도체주들 강한 흐름들 이따가 더 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먼저 미증시, 금리 인하 지연에 ASML의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부진했다는 악재가 겹치면서 다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점은 오늘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건데요.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지 그리고 이 소식이 과연 미증시의 호재로 작용해줄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은 열심히 진행됩니다. 저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어제와 동일한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장에서의 흐름 확인해 봐야겠죠. 현재 이 시각 0.15% 빨간불 켜면서 출발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34,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는 1.5%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2%가량 올라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좋은 시장 흐름 속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지금 시장이 이상하죠. 그렇죠? 어제 미국 시장 분명히 빠졌는데 삼작제가 떨어졌는데 미중 무역 갈등서부터 해서 반도체 실적 안 좋다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나 급락 나오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도 내년에 한다 그러고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그 뉴스들이 다 속임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원래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아침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 회원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분위기가 이거 괜찮네. 그러면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사야 됩니다. 근데 일단 안전한 걸 사야 되겠죠. 안전한 건 반도체입니다. IT 섹터들. 반도체가 싫다. 근데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죠. HBM도 있고, CLX도 있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한데, 일단 CXL의 오늘은 YIK가 신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얘도 전공정 장비입니다. 전공정 장비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차피 신고가 패턴들, 그러니까 많이 고가에 있는 애들 다 올라가는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35,000원 얘기했죠. 드디어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재작년에 드렸던 가격은 거기에서는 벌써 2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드렸던 거는 200%고 재작년에 드렸던 가격에서는 600%가 넘게 올라가 있는 수준이지만 지금 신고가 패턴이 한미반도체에서부터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패턴을 여러분 드렸던 PSK홀딩스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수익률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주성엔지니어링도 신고가 패턴으로 반도체 장비도 하고 그다음에 HBM 관련주, 전공정 관련주, 증착 장비 뭐 이런 것도 하고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속하고 태양광도 들어가죠. 호재가 지금 질비한데 이게 장이 빠질 때나 좀 더 어쨌든 싸게 사면은 된다고 했던 종목인데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 어제 산 사람들은 35,000원에 샀는데 지금 살짝 빠져서 걱정이 됩니까? 저는 어차피 빠져봤자 세게 빠지면 사실 뭐 3만 원도 봤어요. 세게 빠지면. 왜냐면 여기 전저점 자리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빠지려면 미국 장이 여기서 더 쾅쾅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더 쾅쾅 빠져야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왜 이렇게 설레발치고 움직이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저도 그래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아, 미국 시장이 어제 빠진 게 속임수였고 오늘 TSMC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다음 주에 금리 인하 또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년이 아니고 내년은 아니다 올해 한다라는 얘기로 일부러 그런 거 있죠. 충격요법.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게 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원래 3번에서 2번으로 줄일 수도 있는 악재인데 내년에 한다라는 그런 충격을 줬으니까 아니다. 내년은 아니다. 그래도 12월 달에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또 그게 또 호재가 돼요.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큰 충격을 줘가지고 안 좋게 얘기한 다음에 그거보다 좋게 만들면 그게 호재가 되는 그런 방법을 쓴 건가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미국장을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만 오늘 보면 지금 5일선 돌파 양봉이 떴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양봉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완벽한 바닥은 5일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코스닥은 돌파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코스피는 아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 둘 더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양봉이 뜨고 있는 거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미국장이 만약에 다시 떨어지든 하더라도 IT에 물리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그때서부터는 얘를 뭐 35,000원이 아니고 4만 원 가더라도 쫓아가도 괜찮다 정도까지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하는 단계니까 그냥 싸게만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요. 뭐 불안하면 분할 매수를 하세요.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제는 35,000원이고요. 이따가 다시 또 가격 전략을 어떻게 드릴지 밑에다가 3만 원을 얘기할지 아니면 현재 가격에 사라고 얘기할지 그 부분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4월 8일 한일단조 매수가는 2,430원 말씀 주셨는데요.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4월 9일과 11일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4월 12일 삼성전기는 15만 5천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 이 퍼스텍 매수가는 동일하게 3,400원이었는데요. 먼저 4월 15일 월요일에는 5.15%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4월 16일 기준으로는 안타깝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의 종목이었던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1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과연 오늘 장에서의 전략과 매수가는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일단 주성엔지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다시 또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급등명중 종목으로 그럼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부터 하이닉스. 자, 8월 7일 날 드렸던 하이닉스. 어제 그저께는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근데 오늘은 삼성 SDI에서부터 대형주들, 삼성전자도 약간 플러스가 나오고 어차피 대형주라서 큰 폭락도 없고요. 삼성전자 잠깐 보면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빠졌던 부분들을, 얘는 지수 관련주라서 지수가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재미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YIK 같은 애들은 잘 가잖아요. 얘는 지수하고 그렇게 물론 지수가 폭락하면 빠지지만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테마주 성격처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IT가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지수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코스피하고 그림을 비교를 하면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코스피 그림과 삼성전자의 그림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가끔 디커플링 할 때가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흐름들이고 거의 대부분은 커플링으로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닥 그렇게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코스피를 믿는다. 저는 코스피가 2,300, 2,800, 3,000, 3,500 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요. 저처럼 지수 올라가면 무슨 의미입니까? 뭐 우리 공매도의 나라에서 무슨 지수 올라가길 바랍니까? 그냥 주식이나 올라가면 다행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이닉스나 주성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오히려 좀 다른, 좀 더 가벼운 중형주, 소형주 뭐 이런 쪽의 IT가 훨씬 더 낫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얘도 대형주라서 지수 관련주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좀 가벼운 종목이고요. 그냥 갖고 가세요.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 가온칩스 195% 수익 났다가 지금 밀렸다가 지금 60에선 지지를 하고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고민 중에 있는데 미국장이 반등 나오면 얘도 반등이 나오겠죠. 단타거리로는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LIG 넥스원. 방산주인데요. 뭐 방산주들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랑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방산주보다는 다른 애들이 잘 움직이니까 오늘은 좀 시큰둥해서 그렇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뭐 풍산, 풍산은 구리 비철금속 그런 이슈도 있는데 강하진 않네요. 어쨌든 잘 떠 있는데 방산주 다 양호합니다. LIG 넥스원 112.6% 수익률 보유 가능하고요. 현대로템 마찬가지 방산주 잘 버티네요, 그렇죠? 58.6% 수익률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당연히 이 정도 수익 났으면 3에서 5% 수익 나면 절반을 팔라 그랬습니다. 절반 팔고 지금도 이 상태에서 절반을 갖고 있다. 그거는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거고 팔고 오징어 다리 10% 혹은 5% 뭐 남겨놔도 됩니다. 뭐 20% 남겨놔도 되고 5% 남겨놔도 그거를 끝까지 갖고 가세요. 방산주들. 이거 40만 원 봅니다. 5%만 있다면. 그러니까 5% 있는 사람들한테 40만 원 얘기할 수 있지만 전문가는 저 90%인데 어떻게 되죠? 무슨 40만 원, 무슨 40만 원입니까?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지.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엘컴텍. 자, 엘컴텍 금값 올라간다고 막 급등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떨어졌어요. 주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쫓아가면 항상 당하는 겁니다. 밑에 있을 때. 저는 항상 요거를 비쌀 때는 1,400원에 사라고 그러고 쌀 때에서는 1,300원대에서 사라고 하는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최근에서도 작년 11월 달에 1,3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1,300원 11월 10날 1,300원을 추천해가지고 수익률이 37.6% 났을 때에서도 어제 그저께 얘기했죠. 이렇게 수익 나면 뭐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고 2,000원, 3,000원을 가져가라. 근데 지금 만약에 많이 팔았는데
조금 갖고 있고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는데 그러면 기분이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죠. 아니 많이 팔아. 최소 50% 많게는 8, 90%를 팔았으니까 다시 1,300원만 내려와라. 내가 다시 살 테니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면 너무 기쁠 거고 반대로 하나도 안 팔고 오히려 꼭대기에서 더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물량을 더 실었다.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먹은 거 다 토하고 오히려 손실로 바뀌었다.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당장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다음은 PSK. PSK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계속 강하죠. 어제도 뭐 흔들리는데도 막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물론 막판에서는 다 흔들렸지만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PSK도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꺾이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강하고 좋죠. 요거는 53.7%나 수익이 났네요. 1월 25일 옛날에 추천한 것도 아니고 올해 1월 25일 날에 반도체가 좋아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신고가 패턴이고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계속. 신고가 패턴은 목표치가 사실 없어요. 무한대수입니다. 원래 그렇게 따져요. 신고가 패턴은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무한대수. 근데 진짜로 무한대수로 가냐? 그건 아니고 세력들이 맘바뀌어서 던질 때 그때가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실 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신고가도 어떻게 손실이 납니까? 손실 나려면 오늘의 최고가에 사서 조금 빠지면 그게 손실이에요. 근데 계속 갱신을 하는데 그래서 깨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신고가 패턴은 하여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꺾이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건데 그렇다고 신규 매수하지 말고 보유자만 가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비중을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최소 절반은 팔아야 되고 불안하면 95%까지 팔고 5%만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5%를 가지고 4만 원, 5만 원을 노리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세경 하이테크. 얘는 자꾸 올라가요, 이상하게. 그래도 오늘 조금 빠지네요. 어제는 이상하게 올라가더만. 근데 모양이 좋네요. 여기서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도 지지하고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TSMC 호재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면 얘도 한 번 더 올려치겠네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수익률은 36.8%. 자, 다음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자 104.3% 수익률 달성 중에 있고 얘도 참 안 떨어지죠. 미국장 떨어지면 사실 오늘 같은 날 15% 20% 박살나야 될 날인데 안 빠지고 버틴다는 거. 오히려 거꾸로 YIK 같이 이런 애들이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거 CXL 관련주 YIK. 그리고 YIK는 이거 불기둥 방송에서 3번 추천했습니다.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작년에도 추천했고 올해도 몇 번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작년 여기서 바닥에서 여긴가 보다. 작년 12월 달 여기서 한번 추천했던 종목으로 수익률 엄청나게 났어요. 이것도 100% 가까이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이것도 불기둥 방송에서. 물론 지금 불기둥 방송은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 했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불기둥 방송에서 강한 종목을 추천했던 이 YIK. 자, 지금 신고점을 돌파하는데 이거 계속 갑니다. 신고점 패턴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만 가겠지? 더 가요. 엄청 갑니다. 그래서 YIK가 이런 엄청 가니까 물론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갔죠. 더 많이 가긴 했지만 신고가 패턴은 꺾인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꺾인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올해는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텐데. 그래서 올해 내년은 IT주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지금 아주 그냥 일단 노저올 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지금 실적이라든지 전망들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은 땡큐죠. 단타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그렇고요. 자, 다음 PSK홀딩스. PSK홀딩스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고 불기둥 방송에서도 추천했었고 했던 종목인데 지금 수익률은 29%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죠. 고가를 또 돌파를 했는데 신고가 돌파. 그래서 요거 요렇게 더 가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갖고 사람들이 공략을 안 하는데 가는 게 더 잘 갑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싼 거 들어가서 싸게 사야지 그러면 더 수익이 안 나고요. 나 물려야지. 나 고점에 바닥에서 10배 올라갔는데 나 저런 거 사서 더 물려야지. 돈 깨져야지.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수익이 납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하는 행동을 반대를 하면 지금은 수익 나는 장이에요.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다 수저박혀 있는 거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신고점으로 가 있는데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되는 거. 나는 돈 깨져야지 하고 딱 들어가면 이상하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이 지금 잘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자, 마찬가지 주성 엔지니어링도 신고가 패턴인데요. 자, 어제는 3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현재 가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4,500원이네요. 34,500원, 좀 500원인데, 자, 550원인데 500원 그래요. 500원, 34,500원에 공략 가능하고요. 자,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지려면은 미국장이 떨어지든가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은 먼저 미리 선반영을 했는지 반등을 줍니다. 잠깐만, 니케이 시장은 안 봤는데 일본 시장, 일본 시장 아직 강하진 않네요. 왜 우리나라만 혼자 올라가지? 일단 좀 미스테리긴 한데 진짜로 TSMC 호재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반등을 줄라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이상하게 오늘 반등을 줍니다.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인데 뭐 나쁜 뜻은 없어요.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 나오면 아 그렇구나 이해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 빠졌는데 내일도 우리나라 올라오면 그게 정말 아리송한 거죠. 왜 그러지? 하는데 오늘 TSMC 반등으로 미국 시장 나스닥이 반등을 주면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한번 저녁에 한번 기다려 보고요. 어쨌든 뭐 일본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어제 미국장 빠졌다고 박살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고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장이 빠지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더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3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3만 원은 일단은 물 건너간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일단 여기서 현재 가격의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만 보자 그러면은 조금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왜 현재 가격에 또 사라고 했느냐? 자, 보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YIK는 YIK 제가 강한 종목들 몇 개를 적어놨는데 이게 한 개, 두 개 나오고 말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근데 지금 YIK 이게 뭔 일이냐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 고점 돌파하는 게 뭐가 무슨 대수냐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 5천억, 6천억이나 되네. 6천억이나 되는 종목이 지금 이 고점을 뚫고 여기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는 열심히 위로 달리겠다는 뜻인데 그럼 얘 하나만 그러면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자, STI. 자, STI도 오늘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얘도 지금 신고점을 돌파하려고 거래 실리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5,700억짜리 종목이고요. 구멍가게 아닙니다. 500억짜리 움직였다 하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5,700억짜리가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거기다가 DIT. 얘도 반도체 섹터인데 이미 신고가로 돌파를 했어요. 그것도 어제 돌파를 하고 얘도 시가총액은 5,300억. 얘도 신고가 패턴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수상하게 강해요. 거기다가 DIT, 그다음에 PSK홀딩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뭐 한미반도체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강한 흐름들 그다음에 기존에서 강했던 애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외에서도 지금 뭐 TFT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뭐죠? 시그네틱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지금 다른 애들도 빠지고 있지 않고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봐서는 아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정도에서는 공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거는 예측 매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 지금 반등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고가 패턴이니까 테마가 많아요. HBM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증착 장비로 움직일 수 있고 뭐 전공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HBM으로 움직이든 아니면은 뭐 반도체 장비로 움직이든 유리기판으로 움직이든 태양광으로 움직이든 뭐에 엮여서 움직이긴 할 거니까 안전한 IT 부품주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4,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놨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국전약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6,480원, 보유 비중이 10%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지난 3월 말 급등이 나왔을 때 단타 매매를 노리고 들어가셨다가 매도 타이밍을 다소 놓치신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현재 1.83% 오르면서 5,5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단타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단타로 끝냈어야 되는데 단타로 물려가지고 중기가 되고 중기가 장기가 되고 하는 실수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죠.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계면은 손절이 됐겠지만 사람은 욕심을 갖고 있어서 내가 수익 내야 되는데 수익 내지를 못하고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고 팔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그 섹터를 IT로 했다면 물려도 올라갔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섹터가 중요합니다. 밭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서 소금밭에다가 뿌리는 거랑 그다음에 정말 양질의 토양 여기다 뿌릴 때에서 어디다가 뿌렸을 때에서 싹이 잘 나겠어요? 물론 소금밭에도 낙이야 나겠죠. 웬만하면 다 말라 죽겠죠. 왜냐면 소금은 그 삼투압 현상 때문에 식물이 다 죽어버려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에서는 웬만하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밭에서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이제 그래도 뭐 보면 다 많이 빠져 있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공략을 하셨는데 뭐 밀리긴 했지만 반등은 나올 거예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 패턴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쁠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 모양이 이쁘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좀 전에 다 했죠. 이렇게 생긴 국전 HBM, 국전 CLX, 그렇죠? 국전 뭐 그렇죠? 전공정 장비, 국전 뭐 차라리 태양광 그러면은 안전하다, 괜찮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제약주들이 일부는 강한데 일부는 이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갖고 있다가 수익 나서 파세요.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빠지긴 했네요. 약해서 그렇지 앞에 좀 들어준 부분. 근데 이거 수익 났을 때도 욕심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주고 지금 패대기 치는 패턴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게임주나 엔터주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키스트 같은 경우. 이것도 바닥인 줄 알았더니 계속 줄줄줄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엔터주나 게임주에 많아요.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100층이 있었네. 지하실 1000층이 있었네. 지하실 10,000층까지 있네. 야, 지하실 10만 층도 있네. 뭐 하여튼간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엮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패턴보다는 지금은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는 패턴들을 공략하는 게 더 매매하기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줄 때 잘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첨보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죠.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가가 20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자면 현재 이 시각 2.08% 오르면서 73,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손실 구간인데 정말 좀 많은 손실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저의 경고를 무시하셨군요. 제가 작년도서부터 올해 초에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2차 전지는 단타만 해야 된다. 먹으면 팔고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셀트리온처럼 계속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려치면은 팔고 내려올 때 사고 올려치고 그러니까 매매가 어렵다 그랬죠. 선수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물린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차트. 자,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뭐 첨보도 가지고 상담도 많이 했었어요. 안 좋은 얘기만 했죠. 그리고 저는 LNF를 그러니까 옛날에 뭐 2만 원대에 추천한 거 말고 쫙 바닥에 추천한 거 말고 여기서 2만 원대에 추천했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때 당시 가격들이 비슷해서 에코프로도 2만 원, LNF도 2만 원대 추천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 말고 최근에 작년 7월인가 5월인가 LNF를 여긴가 앞전에인가 하여튼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왜 추천했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2차 전지 좋게 보진 않지만 매매는 된다. 많이 빠지면 단타를 해라.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팔고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가 어렵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걸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초보자들은 먹을 때 안 팔면 마이너스 50%, 60%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공략하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밑으로 내려갔죠? 사서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내려갔죠? 사서 팔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LNF를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매도 타임을 잡아주고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초보자들은. 제가 찍어주는 자리들은 이게 딱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로 팔고 도망가는 전략. 이걸 게릴라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게릴라 전략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릴라 왜예요? 치고 빠지려고 게릴라 전략을 하는 거죠. 전진이 아니고 치고 빠지고. 왜냐면 이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걸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재밌게 매매하는 방법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50% 먹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56% 먹죠? 여기서 사서 38% 팔고.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칼날에서 매매하는 건 이거는 선수들이나 가능한 거. 초보자들은 여기서 샀다가 수익 났는데 못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첨보도 마찬가지죠. 첨보도 여기서 사서 이렇게 먹고 팔고 해야 되는데 여기 샀어도 37% 수익이 났어도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 되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패턴들을 공략할 때에선 초보자들은 웬만하면 물립니다. 먹어도 물려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는 매매는 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 하방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만 원에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일단은 10만 원에 올라올 때에서 반등을 주면은 뭐 털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반토막이니까. 얘는 여전히 더 떨어지려고 지하실 아까 좀 전에 상담했었던 애들처럼 이게 하향으로 있는 애들은 뭐 일단 어디까지 떨어질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더 떨어질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손절하기에도 지금은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도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보유만 하셨다가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아직은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흐름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오늘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회를 나의 기회로 삼고 싶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지금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장 표적 종목 흐름 확인해 봐야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0.15% 다소 조정받고 있고요. 34,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현재 이 시각 1.5%가량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 시장 현재 2%가 넘는 굉장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선을 돌파했고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가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빨간불 켠 우리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 아침서부터 흐름들이 괜찮은데 지금 이제 1시간 35분이 지났잖아요. 장 시작한 지. 제가 회원들한테도 아침에 그 얘기하고 왔거든요. 오늘 강한 이유가 일단 TSMC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오후장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좀 봐라. 왜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는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장 시작한 지 14분 지났을 때 한 얘기란 말이에요. 14분 지나고 이게 시장이 정말 좋을지 안 좋을지 속임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1시간 35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TI 한번 봐봐요. STI가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거든. 아까 좀 전에 분명히 8%대였는데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또 돌파를 해요. 여기를. 근데 이 STI가 시가총액이 아까 5천억이라고 그랬죠. 5,700억. 거래가 막 실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개인들이 고가에 있는 종목을 되게 좋아해서 샀나?
이게 누가 살까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주식을 산다. 어제 미국장 그렇게 떨어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일단 좋게 안 봅니다. 일단 뭐 금투세 이슈도 있고 공매도 이슈도 있고 거기다가 뭐 환율 이슈도 있고 뭐 유가 이슈도 있고 그런데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가 그러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하고 싶겠어요? 다 돈 빼고 도망가고 싶겠지? 그럼 누가 사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개인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동의하잖아요. 개인들은 아닐 거고 그럼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들 세력들인데 그럼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은 바본가요? 아니 왜 사지? 아니 어제 미국 시장 IT 품이 안 좋다 그랬는데 반도체 안 좋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저런 악재 때문에 기가 외국인들은 이걸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지금 거래가 엄청 실리죠 지금 5,700억짜리입니다.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YIK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뭔가 좋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대충 그게 뭔지는 알겠지만 그게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사실로 나오거나 데이터로 나온 게 없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좋다,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그런 이유들을 쭉 설명해 놨죠. 그거에 기인해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로드맵을 짜고 가고 있는 중인데 기사들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안 좋다, 뭐 예를 들어 나라 망한다, 환율 더 급등한다, 유가 130달러 간다, 여러분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는 지금 이거를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다들 도망가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을 이상하게 어제도 그래요. 어제도 흔들려야 되는데 IT주들을 계속 사는 그러니까 막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나왔죠. 엊그저께도 그랬고 미국장은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반도체 IT 섹터가 여전히 이쪽이 주도주 섹터가 맞고 기가 외국인들은 이쪽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봐봐요. 조만간에 분명히 기사가 또 바뀔 겁니다. 기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막 질비할 거예요. IT주 너무 좋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러브콜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앞으로 엄청 좋다. 뭐 계속 이런 얘기. 지금은 안 좋은 얘기 막 다 써내고 있죠. 뭐 안 좋다, 뭐 안 좋다, 뭐 안 좋다. 근데 기사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다 털리고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털리지 마시고 IT 부품주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물려도 IT 부품주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기업들은 무슨 뭐 라마3든 아니면 무슨 뭐더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뭐 제품들 내놓으면서 반도체는 엄청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나중에서 천천히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신을 놓지 않고 잘 버티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IT 부품주들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다들 양호하니까 일단 5장에서도 양호하게 그냥 잘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장이 TSMC로 인해서 반등이 주는지 안 주는지 설사 반등을 주지 않더라도 놀라지 말고 다음 주 후반에서는 바닥을 칠 겁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닥은 치긴 치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바닥을 칠 거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바닥을 칠 거냐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바로 그냥 클로징으로 가겠습니다. 뭐 계속 화이팅 하시고요. 오후장에서 오늘은 일단 별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밤 미국장에 따라서 오늘 괜히 올라가갖고 내일 도로 떨어질 건지는 오늘 미국장을 봐야 되는 거니까 혹시나 괘씸죄로 잘못 올라가갖고 내일 떨어진 있더라도 물려도 IT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흐름까지 정리해봤고요. 정말 아쉽지만 저희 실전 매매의 정수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4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아직 여전하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섹터 중에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4,500원 말씀 주셨네요.
네, 우리 시장 악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이 시각 1.55% 오르면서 2,62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17%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850선 안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장 마감까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